여느 때와 다름없던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아침,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조그만 사건이 결국 미국 최대 방송사의 특별 인터뷰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죠. 금발 머리에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그 미국인 여성은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는 소박한 차림의 동양인 남성을 흘깃 바라봤습니다. 또 코딩하는 아시안 개발자라는 표정이었죠. 그녀의 눈에는 그저 그런 아시아 출신 기술자 정도로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단 3일 후 그녀는 CNN 생방송에 출연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하게 됩니다. 미국 언론은 이 사건을 실리콘밸리를 뒤흔든 한국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대체 그 카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한 한국인 개발자가 어떻게 미국 IT 업계의 전설로 거듭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 언론은 이를 21세기 디지털 한류라고 평가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인의 치열한 열정과 세계를 놀라게 한 기술력, 그리고 편견을 뒤엎은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이 한국을 작은 아시아 국가로만 여기던 시대는 이제 끝났음을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그 실화의 주인공은 바로 우선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5세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그것도 의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던져버리고 말이죠.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AI 기술로 세계를 바꾸겠다는. 제 이름은 김지원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됐죠. 하지만 병원에서 일하는 10년 동안 느낀 건 한계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동시에 볼 수 있는 환자 수는 제한적이니까요. 그래서 MEDIKOR AI를 창업했습니다. 수술 중 실시간으로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산 의료 AI. 그게 믿을 만한가요? 실리콘밸리 의료 컨퍼런스에서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마자 전면에 앉아있던 금발의 남자가 던진 질문이었죠. 그는 제임스 핸더슨, 미국 최대 의료 AI 기업 MEDITCH의 CEO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이미 서울대병원에서 6개월간 테스트를 마쳤고 의사결정 정확도가 97%에 달합니다. 제가 자신있게 답했지만 회의장은 이미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복제품인가 보네.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호텔 로비에서 제임스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나는 항상 새로운 기술에 열려 있어. 내 기술이 정말 그렇게 좋다면 다음 주에 샌프란시스코 본사로 와서 직접 시연해 보지 않겠나?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의 그림을 칭찬하는 어른처럼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술의 메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한국인인 제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마음 한구석에는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저는 이제껏 한국의 의료기술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의사일 뿐이었죠. 한국에 있을 땐 몰랐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이란 이름이 얼마나 작게 들리는지. 그날 밤 창밖의 실리콘밸리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보여주겠다. 한국 기술의 진가를. 미국 본사 시연을 일주일 앞두고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AI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정확도가 97%에서 단숨에 45%로 떨어졌죠. 저희 팀은 밤을 새워 원인을 찾아보았지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지원 박사님, 이러다간 회사가 망합니다.
수석 개발자 정 과장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3일째 잠을 자지 못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손은 떨렸죠. 나는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이미 당신 회사에 20억을 투자했어. 일주일 후에도 해결 못하면 투자금 회수 절차를 밟겠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 최고의 AI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서울대, KAIST 교수진까지 총출동시켰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김 대표, 이건 단순한 코딩 오류가 아닙니다. 알고리즘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곧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일주일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사무실에 혼자 남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 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미국 시연까지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제임스 핸더슨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원, 시연 준비는 잘 돼가나? 우리 이사회가 정말 기대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롱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실패를 예상하고 그것을 즐기는 듯한 어조였죠.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박사님, 아직도 안 가셨어요? 야근 중이던 신입 개발자 현우였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23세 청년이었죠. 현우 씨, 집에 가요.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박사님,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왜 우리 시스템은 서울 대병원에서는 잘 작동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그 단순한 질문이 제 머릿속에 번개를 쳤습니다. 그래, 환경의 차이. 그것이 문제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서울 대병원과 현재 테스트 환경의 차이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개발팀 전체가 해결 못한 문제를 이제 와서 어떻게.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펜을 던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김지원 박사님이시죠? 전 윤성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윤성준이라고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네, 컨퍼런스에서 박사님 발표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프로그래머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죠.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 최고의 교수진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정말 복잡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그가 말했습니다. 데이터 환경 불일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아셨죠? 박사님 발표 중에 언급하신 학습 데이터셋과 현재 테스트 환경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회사의 핵심 기술을 보여준다는 것은 위험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좋아요. 내일 아침 사무실로 와주세요. 다음 날 아침, 윤성준이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는 나이가 지긋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머리는 반백이었고 수수한 차림새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코드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접근 권한을 주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라면 회사는 망하게 될 테니까요. 그는 몇 시간 동안 묵묵히 코드를 분석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기도 했죠. 저는 그를 지켜보며 내심 실망을 예상했어요. 이 나이 든 프로그래머가 무슨 도움이 될까? 박사님, 문제를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성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반짝였어요.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구조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군요. 그래서 영어 환경에서 테스트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문제였다고요? 저희 팀이 며칠 동안 찾지 못한 오류를 그가 단 몇 시간 만에 발견한 거였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요? 여기, 이 부분의 코드를 수정해야 합니다. 제가 패치를 작성해 볼게요. 성준 씨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지? 다 됐습니다. 테스트해 보시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어요. 정확도 98.2%.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높은 수치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한국과 미국의 의료 데이터 형식이 달라서 그랬던 겁니다. 저는 이전에 비슷한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어서요. 성준 씨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누구시죠? 아, 제대로 소개를 못 드렸네요. 저는 윤성준입니다. 90년대에 삼성에서 프로그래밍을 시작했고 지금은 구글 AI 연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구글 AI 연구팀이라고요? 그것도 한국인이.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신 거죠? 성준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박사님이 발표할 때 다들 비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20년 전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그 느낌을. 그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진가를 보여줄 때가 왔어요.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를 이끄는 자가 될 시간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약속해 주세요. 다음 주 시연에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주세요. 시연 당일, 저는 전날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긴장감으로 밤새 뒤척였죠. MEDITCH 본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제임스가 저를 맞이했어요. 드디어 왔군. 준비는 다 됐나?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제 가슴 속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물론입니다. 시작하시죠. 회의실에는 MEDITCH의 임원들과 투자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의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임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지원 박사가 자신의 의료 AI 시스템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조소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곧 실패할 것을 기대하는 듯한 어조였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MEDIKOR AI는 수술 중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시스템 데모 화면을 띄웠어요. 뇌수술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이 환자는 뇌동맥류 파열로 응급실에 실려온 케이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AI는 실시간으로 혈관 상태를 분석하고 최적의 수술 경로를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98.2%의 정확도로 모든 분석을 해냈죠. 그리고 이건 실제 응급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입니다.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출혈이 발생했을 때 AI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어요. MEDITCH의 시스템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작동했지만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에서는 오류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성준 씨의 패치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시뮬레이션이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명, 두 명. 곧이어 전체 회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의심은 사라지고 놀라움과 존경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놀라운 시연이었어요. 지원 박사.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은 우리 시스템보다 훨씬 뛰어나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롱이 없었습니다. 진심 어린 감탄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들은 저를 한국에서 온 아시아 의사가 아닌 뛰어난 의료 AI 시스템을 개발한 전문가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제게 다가왔어요. 지원, 솔직히 말하겠소. 처음엔 당신 시스템이 그저 모방품일 거라 생각했소. 하지만 내가 틀렸어요. 당신의 기술은 혁신적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지 않겠소? MEDITCH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당신의 기술이 만나면. 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독립적으로 MEDIKOR AI를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물론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열려 있어요. 제임스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안을 하죠. 다음 달 우리 연구팀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회사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군요.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환영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성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박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 기술의 진가를 세계에 보여줄 시간이에요. 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세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임스와 MEDITCH 연구팀이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그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아마도 발전도상국 수준의 시설을 예상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인천공항에 그들을 마중 나갔을 때 제임스의 표정이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공항이라고?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은데.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의 자동 입국 시스템, 로봇 안내원, 무인 카트 등을 보며 그들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우리 미국 공항보다 훨씬 효율적이네요. 입국 절차가 이렇게 빠르다니.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버스에 탑승했을 때도 그들의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버스 안의 와이파이 속도, 각 좌석마다 설치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심지어 도로 상태까지. 이 도로가 서울로 가는 일반 고속도로인가요? 믿을 수 없군요. 우리 캘리포니아 도로보다 훨씬 잘 정비되어 있어요. 그들을 강남의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체크인 과정에서 또 한 번 놀라움이 있었죠. 얼굴 인식만으로 체크인이 끝난다고요? 키카드도 필요 없이? 제임스의 연구팀원 중 하나인 사라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AI 윤리 전문가였어요. 네, 이 호텔은 작년에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투숙객의 얼굴을 인식해 방문을 자동으로 열고 모든 서비스도 AI 비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죠. 그날 저녁 그들을 강남의 한 한식당으로 모셨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제임스가 물었어요. 지원, 솔직히 말해봐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뭐죠? 내가 알던 한국은 20년 전의 한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하는 국가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있달까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24시간 카페, 늦은 밤까지 영업하는 상점들, 그리고 사람들.
미국에서는 이 시간에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없을 텐데. 사라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니까요. 아, 그리고 혹시 배고프면 치킨 배달도 가능해요. 새벽 1시에도요. 정말요? 호텔방으로요? 제임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배달앱을 열어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30분 후 배달원이 호텔방까지 치킨을 가져다 주었죠. 제임스 일행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일상인가요? 이런 서비스 수준이. 네,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날 밤 그들은 한국의 첫인상에 완전히 압도된 듯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순수한 호기심과 존경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MEDIKOR AI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제임스가 주변 건물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곳이 한국의 실리콘밸리인가요? 네, 판교 테크노밸리예요. 한국의 IT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저희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방문자들을 압도한 듯 했어요. 제임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직원들 모두가 이렇게 열정적인가요? 네, 한국인들은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죠.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요. 저희 사무실을 둘러보며 제임스와 그의 팀은 계속해서 감탄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저희가 개발 중인 신기술이었어요. 이건 홀로그램 수술 시뮬레이션 시스템인가요? 사라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공중에 떠 있는 3D 뇌 이미지가 있었어요. 네, 아직 개발 중이지만 의사들이 수술 전에 가상으로 연습해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제임스와 그의 팀은 저희 기술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어요. 오직 존경과 놀라움뿐이었죠. 다음 날 저는 그들을 삼성 디지털 시티와 현대자동차 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대기업의 첨단 시설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삼성 디지털 시티에 도착했을 때 제임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알던 세계와 완전히 다른 곳에 온 듯한 충격이었어요. 이게 모두 삼성의 시설이라고요? 이 규모가? 네, 삼성은 세계 최대 전자기업 중 하나니까요.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며 그들은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 AI 반도체 개발실, 육지 통신 연구실까지. 우리는 아직 오지 도입 단계인데 한국은 벌써 육지를 연구하고 있다고요?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제임스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롱이 없었습니다. 순수한 놀라움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어조였죠. 네, 한국은 통신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직 커버리지는 이미 전국 85% 이상이에요. 점심시간, 우리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들은 또 한 번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이 음식이 모두 무료인가요? 그것도 이런 퀄리티로. 사라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진 한식 반찬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한국 기업들은 직원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좋은 환경에서 일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믿거든요. 식사 후 우리는 현대자동차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율주행차 수소연료전지 기술, 그리고 플라잉카 프로토타입까지 볼 수 있었어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지 않아요. 놀랍군요. 제임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쟁자를 만난 사람의 긴장감이 보였어요. 연구소 투어가 끝나고 저희는 강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제임스가 또 한 번 놀랐어요. 지하철에서 이런 고속 인터넷이 되다니. 뉴욕 지하철에서는 신호조차 잡히지 않는데.
그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시도해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화질이 끊김없이 선명하게 나왔거든요. 미국에서는 지하철에서 이런 화질로 통화할 수 없어요. 심지어 지상에서도 이렇게 선명하진 않죠. 저녁에는 편의점에 들러 간식을 사기로 했습니다. 제임스가 음료수를 골라 계산대로 갔어요. 점원이 없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여기 무인 계산대에서 하면 돼요.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한 번의 터치로 모든 것이 완료되자 그는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이렇게 간편하다니. 미국에서는 아직도 서명을 해야 하는 곳이 많은데.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임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원, 솔직히 말해봐요. 왜 우리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무지했던 걸까요? 왜 미국 언론은 한국의 이런 발전상을 보도하지 않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조용히 성장해왔기 때문일 거예요. 한국인들은 자랑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서구 세계는 아시아 국가들을 여전히 따라오는 자로 보는 경향이 있죠. 제임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많은 생각이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제임스와 그의 팀을 남산타워로 데려갔어요. 서울의 전경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믿을 수 없군요. 이 모든 고층 빌딩들이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다면서요? 제임스가 창밖으로 서울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맞아요. 한국 전쟁 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거죠? 한국인의 정신력이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들을 제 부모님 댁으로 초대했습니다. 한국의 가정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부모님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제임스가 제 아버지께 인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셨지만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우리 딸이 미국에서 고생했지요? 잘 도와주셨나요? 아버지가 서툰 영어로 물으셨습니다. 제임스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원 박사의 뛰어난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식사 중에 제 어머니가 제임스에게 음식을 계속 덜어주셨습니다. 한국식 정의 표현이었죠. 더 드세요. 많이 드셔야 해요. 처음엔 당황하던 제임스도 곧 한국식 식사 문화에 적응했습니다. 그는 김치와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으며 계속 감탄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입니다. 특히 이 김치라는 음식이 독특하면서도 중독성이 있네요. 식사가 끝나고 제 아버지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70년대, 80년대 한국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어요. 이게 당시 서울의 모습입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죠? 낡은 흑백 사진 속 서울은 오늘날의 화려한 도시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허름한 집들, 비포장 도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불과 50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제임스가 경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소. 자식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랐죠. 한국인은 원래 그런 민족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요. 그 말씀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한국이 있었던 거죠. 지원의 할아버지는 글을 읽지 못했소. 하지만 자식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죠. 그것이 한국인의 정신이요. 제임스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존경의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한국의 발전은 기술만이 아니라 이런 가치관과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군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당신 부모님을 만나고 한국의 역사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회사 문화를 바꿔야겠어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해요. 한국인들의 이런 함께 가는 정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제임스의 변화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한국인의 정신까지 이해하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제임스가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지원, MEDITCH와 MEDIKUR 사이에 공식 파트너십을 맺읍시다.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당신의 혁신적인 기술이 만나면 세계 의료계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의 제안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미국 기업이 아시아 기업을 인수한다는 오만함이 아닌 진정한 협력 관계를 원하는 것 같았어요. 좋아요, 제임스. 함께 일하면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귀국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미국 CNN 방송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MEDITCH와 MEDIKUR의 파트너십에 관한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지원 박사님, 어떻게 작은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 거대 기업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나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정신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어요. 제임스 핸더슨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배운 것이 자신의 사업관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임스는 진정한 리더입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술에 의구심을 가졌지만 직접 경험한 후에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진정한 혁신의 시작이죠.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저희 회사로 전 세계에서 이메일과 SNS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저희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투자 제안도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수많은 한국인 의사들과 엔지니어들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던 그들이 MEDIKUR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온 거예요. 박사님, 저는 미국에서 10년간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인터뷰를 보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이런 메시지들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의 작은 도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준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1년 후 MEDIKUR는 직원 수 200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저희 AI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 15개국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죠. 제임스와 저는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소통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지원, 우리 회사에 김치데이를 만들었어. 매주 금요일 구내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제공하는 날이야. 직원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연구팀에 한국식 회식 문화도 도입했어. 가끔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지. 팀워크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 와, 정말 놀랍네요. 한국 문화가 미국 회사에 스며들다니. 그게 다가 아니야. 다음 달에 내가 한국어 수업을 시작할 거야. 다음에 한국에 갈 때는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거든.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토록 오만했던 그가 이제는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제임스, 그동안 많이 변했네요. 그래, 한국은 내게 두 번째 고향 같은 곳이 되었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 그의 말을 들으며 문득 윤성준 씨가 생각났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저를 도와준 그분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구글 본사에 연락해 보았지만 그런 이름의 직원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스터리였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성준 씨는 저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용기를 되찾아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MEDI KUR도 제임스의 변화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도 저는 전 세계 환자들을 돕는 저희 AI 시스템을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느꼈던 열등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출신 김지원입니다. 우리의 기술과 정신으로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처럼 끝없이 발전하는 여정으로. 지난주 제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메일함에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는 윤성준이었습니다. 김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뉴스에서 MEDI KUR의 성공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눈을 몇 번이나 비볐습니다. 정말 그분이 맞나요? 메일 내용은 짧았지만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끄는 자입니다. 답장을 보내려고 했지만 이메일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는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미스터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메시지는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제는 서울대병원에서 저희 AI 시스템을 이용한 최초의 뇌수술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전 세계 의료진들이 이 수술을 지켜보았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수술을 집도한 교수님이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김지원 박사의 AI 시스템 덕분에 불가능했던 수술이 가능해졌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전 우리 아버지 세대는 외국 의료기기를 수입해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기술이 세계 의료계의 표준이 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제임스에게서 또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지원, 좋은 소식이 있어. 미국 의료협회에서 우리 시스템을 올해의 혁신 기술로 선정했어. 시상식에 함께 가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물론이죠, 제임스. 함께 가요. 그런데 이번엔 한국말로 대화해 볼까요? 대한민국,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한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작은 도전이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자부심을 주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정신으로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처럼 이 이야기는 계속될 테니까요. 5천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의 지혜와 끈기가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 위대한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윤성준 씨를 만나게 된다면 꼭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았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처럼 이 이야기는 계속될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